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어제 첫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로야구의 수많은 기록이 이승엽 선수와 함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 시즌 은퇴를 앞둔 42살의 이승엽 선수를 만났습니다. 안동댐 물고기 집단 폐사가 심각합니다. 일주일 전 1000여 마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천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최근 문경 출신 독립운동가인 박열 의사의 삶을 다룬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 흥행에 힘입어 박열 의사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당분간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35도 안팎의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폭염의 높은 습도까지 더위에 적응하기 점점 더 힘드시죠.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내려가 주말을 전후로 당분간 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대신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 35도로 폭염 경보 기준에 해당하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35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정오 무렵에는 전원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챙이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 물도 자주 마셔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가 어제 대구시 경상북도와 첫 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TK특별위원회는 집권 여당과 대구 경북 지역민 사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TK특위와 대구시 경상북도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해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던 대구 경북은 정권이 바뀌면서 소외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면서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 문제,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예민한 문제를 좀 털어놓고 얘기하는 정치 다원화 시대, 새로운 협치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면서 지역 대선 공약의 국정 과제화와 통합공항 성공 이전 등 12가지 현안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K 특위와 저희 경북도와 대구시의 이 협치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협치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 발전을 위한 TK 특위 설치 등 지지세 확산에 공들이고 있는 민주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해온 대구 경북이 활력을 잃고 있다면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은 풍력과 태양광,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린 에너지 직접 단지로 조성해서 대선 과정에서 특정 정당 일색이던 지역 민심의 변화가 보이는 가운데 여당의 TK 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대구 경북 정치 구도의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최근 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휘말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권, 인권과도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직장 내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면서 가해자 엄벌 없이는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공동체 안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시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 공공기관 종사자 54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희롱 사건이 생겼을 때 적절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느냐는 물음에 4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처리 과정을 상당히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은폐 시도나 회유 등으로 공정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이 43.2%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입사할 때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사를 하면 2개월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성희롱 상담과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개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젯밤 11시 14분쯤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동 3층 건물 가운데 2층과 3층 등 500제곱미터와 원사, 섬유기계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뒤 소방차 30대와 소방관 80여 명이 출동해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2시간 30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 LPG 주유소 앞 도로에서 효목 내거리에서 MBC 내거리 쪽으로 오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도로에 있던 스파크 승용차와 코란도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1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참여 규모와 높은 객석 점유율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 작품을 관람한 5만 명을 포함해 딤프 관련 각종 행사에 22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9개 나라에서 26개 작품을 선보여 역대 최대 규모였고 전체 작품의 객석 점유율도 87%를 기록하는 등 흥행 실적도 좋았습니다. 폴란드의 3D 뮤지컬을 비롯해 인도 필리핀 뮤지컬이 국내에 처음 소개됐고 딤프의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는 전 세계 뮤지컬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我们这次来非常关注的一个项目就是图兰朵，我们希望把图兰朵呢能够带到全世界各地去演出，特别是呢将来能够如果有机会能做成中文版，那就是非常好的事情。 무엇보다 올해는 딤프를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데도 공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제안,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동남권에서 하객권을 또 공략하는 게 남아있고. 세계 뮤지컬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작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딤프의 테스트 베드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모두가 연중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중단되었던 뮤지컬 전용 극장 건립도 추진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딤프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은 딤프를 통해 대구가 세계적인 뮤지컬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프로야구 역사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이승엽 선수의 방망이에서 국민 타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숱한 기록이 터져 나왔죠. 올 시즌도 은퇴를 앞둔 42살의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투혼을 이어가고 있는 이승엽 선수, 석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년 전 포항에서 우리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통산 400홈런 시대를 열었던 국민 타자 이승엽. 지난주 마지막 포항 나들이에서 이승엽은 2개의 홈런포를 더해 포항에서 유난히 강했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짧은
짧고 강하게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정은 없었고 그냥 그저 뭐 이제 팀이 패했구나 뭐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은퇴 시즌이라 하기엔 너무나 뛰어난 활약. 올 시즌도 16개의 홈런을 기록, 리그 9위, 팀 내에선 외국인 선수 러프와 함께 공동 1위입니다. 함께하는 선수들도 이승엽과의 마지막 시즌에 아쉬움이 큽니다. 슬프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로 일단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성적이 워낙 좋지 않고 거기서도 또 좋은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 너무 영광이고요. 은퇴를 앞두고 멋진 마무리를 꿈꿀 법도 하지만 여전히 팀을 먼저 생각하는 라이언킹 이승엽.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그동안 이어온 홈런 기록의 종착역에 관해 묻자 팀 성적에 대한 걱정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저는 뭐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매 경기 매 타석마다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서 안타 많이 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 시즌이라고 해서 더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의 각종 기록과 빛나는 순간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이승엽. 삼성은 물론 KBO와 다른 구단들도 그와의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의미 있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시작된 국민타자 이승엽과의 이별은 앞으로 이어지는 홈과 원정의 마지막 경기마다 함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가 시민운동장을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을 대폭 손질합니다. 1948년에 지어진 시민운동장 일대는 내년 말까지 프로축구 대구FC의 전용구장과 사회인 야구장, 다목적 체육관, 빙상장 등을 갖춘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됩니다. 또 대구 스타디움 근처 자동차 극장 자리에는 2019년까지 실업팀의 훈련시설과 합숙소, 대구FC 전용 클럽하우스 등을 짓고 금호강변에는 야구장과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공공체육시설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문경 출신 독립운동가인 박열 의사의 삶을 다룬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영화 흥행에 힘입어 박열 의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박열입니다. 일왕을 암살하려 했다며 대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박열 의사와 일본인 부인 가네코 후미코의 삶을 그렸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잊혀졌던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문경에 있는 박열 의사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평일엔 40~50여 명, 주말엔 200여 명으로 한 달 사이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화를 본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열이라는 분이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보지 못했던 분인데 영화를 보고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알고자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니까 기념관이 있길래 여기 오게 됐습니다. 기념관에는 박열 의사와 평생의 동지이자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의 유품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전통 예복을 입고 법정에 서보는 체험도 가능하고 박열 의사의 생가터와 부인 가네코 후미코의 묘소도 볼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기념관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제1교포 2세, 3세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 사업들을 잊혀졌던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가 영화로 거듭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안동댐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가 심각합니다. 일주일 전 1000여 마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천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환경 관련 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댐 상류에 물고기가 죽은 채 떠다닙니다. 수거하기 위해서는 어선으로 일일이 건져내야 합니다. 지난 3일 1,400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이후 매일 1000여 마리씩 지금까지 7,300마리나 수거됐습니다. 대부분 팔뚝만한 크기의 붕어입니다. 양식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또 꾸준히 죽어 떠오르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집단 폐사 원인으로 안동댐 퇴적층의 중금속이나 강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 지목됐지만 유독 붕어만 죽었다는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붕어는 사급수 어종으로 웬만한 오염 환경에도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붕어에만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품종과 관련된 서식처나 품종과 관련된 질병이나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그럼 서식처 이상이거나 바이러스거나 세균이거나. 그러나 작년 5월 안동댐 물고기 집단 폐사 때에도 이 같은 질병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복잡하고 또 변화가 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또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현재 독극물, 중금속, 수질,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각각의 기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13명의 위원으로 민관 공동조사반을 꾸려 오는 12일 첫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장마 전설의 영향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녹조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낙동강 강정고령부의 남조류 개체수는 밀리리터당 4만 1천여 개에서 지난 3일 2,800여 개로 급감한 뒤 지난 6일 다시 4만 5천여 개로 최고치를 기록해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칠곡보의 경우 지난 3일 남조류 개체수가 밀리리터당 2만 4천여 개로 관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교육 예산의 총 규모는 3조 1,713억 원으로 기정 예산 2조 9,435억 원보다 7.7%, 금액으로는 2,27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가 398억 원으로 추경 예산액의 17.5%를 차지했고 11개 학교의 강당 증축비가 174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구의 자율형 사립고인 경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경신고 측은 일반고 전환에 대한 전 교직원의 동의를 얻었다며 조만간 학부모 총회에 이를 통보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구시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신고는 최근 입시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지난해 신입생 원서 접수에서 정원이 미달돼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등 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새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 등의 영향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부모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에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164명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구치소로 면회온 공범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거래를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마약 거래가 점조직으로 은밀해지고 SNS 활용이 늘고 있어 위장 거래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 일부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 장을 발행해 기소된 모 사찰 주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 8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수백 명이 부당 세액공제를 받겠고 첫 공판 이후 4년 동안 원활한 재판 진행을 의도적으로 저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700여 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줘 근로소득세 2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가 내일 구미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 구미 고용노동지청은 내일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LG이노텍과 웅진에너지, 농심구미공장 등 도내 60개 기업이 참가하는 2017 춘하추동 채용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해 생산직과 사무직 신규 직원 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직업 심리 검사를 비롯해 면접 클리닉과 이미지 메이킹, 직무 적성 검사 등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폭염의 높은 습도까지 더위에 적응하기가 점점 힘드시죠. 장마 전선은 약화된 상태로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내려가 주말을 전후로 당분간 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대신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35도로 또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8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한낮 기온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